여러분,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천장을 보고 주무셨나요?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셨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 자세만 바꿔도 앞으로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하루 종일 뇌가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노폐물인데요. 문제는 이게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에 쌓여서 결국 치매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사진을 본 적 있으신가요? MRI나 PET 촬영 사진을 보면 정상인의 뇌와 확연히 다릅니다. 뇌 전체가 쪼그라들어 있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뇌의 30%가 손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 체념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뇌 청소 실패입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쓰레기가 쌓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뇌는 언제 어떻게 청소될까요? 답은 바로 수면입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잘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2012년에 발견된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림프계와 비슷하다고 해서 글리아세포의 글과 림프를 합쳐 글림프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어서 그 사이로 청소액이 흐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들면, 특히 깊은 잠인 3단계 수면에 들어가면 뇌세포들이 약 60% 정도 수축합니다. 그러면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각종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차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가 뇌척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제거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정자세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중력 때문에 목 뒤쪽 혈관이 눌리고 뇌로 가는 정맥 흐름이 정체되면서 뇌척수액 순환도 느려지는 거죠.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자세로 잘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상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간이 눌려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 오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청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25%에서 30%까지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누우면 우선 중력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주요 림프관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림프액 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이것이 뇌척수액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가 편해지면 몸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 자세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깊은 잠을 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3단계 깊은 수면 시간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호두, 시금치,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녁 식사나 자기 전 간식으로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밤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타트 체리 주스를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면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시중에 파는 타트 체리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이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한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또 칠면조, 닭고기, 치즈,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이런 음식을 적당량 먹으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단, 너무 과식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녁 루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들기 전 2~3시간의 루틴이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워야 하니까요.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소화도 돕고 몸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오후 8시쯤 되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가 문제인데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는 게 좋습니다. 오후 9시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샤워 후에는 타트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극적인 콘텐츠는 피하세요. 액션 영화나 스릴러 드라마는 뇌를 흥분시킵니다. 오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우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자세로 자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이제 수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자도 방 환경이 안 좋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수면의 최적인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시원한 온도죠. 우리 체온은 잠들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체온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원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겨울이라도 난방을 너무 강하게 틀지 마세요. 대신 이불을 두껍게 덮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방은 최대한 어두워야 합니다. 완전한 암흑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작은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시계나 공기청정기의 표시등도 테이프로 가리거나 끄세요. 만약 완전히 깜깜한 게 불안하다면 아주 약한 붉은색 계열의 수면등을 사용하세요. 붉은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무음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깨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선풍기 소리나 공기청정기 소리 또는 백색 소음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습도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합니다.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척추가 틀어져서 뇌척수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베개는 너무 푹신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면 척추 정렬이 안 좋아지니까 적당한 단단함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교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셨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바꾸고 저녁 루틴을 새로 만들고 방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에는 이름이 훨씬 잘 기억났습니다. 3달째에는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수면 습관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이분은 꾸준히 걷기 운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 본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제대로 된 환경만 주어지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죽어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옛날 이론은 이제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단, 그러려면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쌓인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잤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몸이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저녁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고 전자기기는 멀리 치워두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뇌 청소는 여러분이 매일 밤 어떻게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유지보수하는 필수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는 망가집니다. 제대로 자면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강화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천장을 보고 잘 건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누워서 잘 건가요?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